1차 부등식의 활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르는 것을 x로 놓고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부등식을 잘 풀어주면 되겠죠. 이 그림을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파란 분동의 무게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x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xg 분동 모르는데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거기에 1g을 더 더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게는 7g보다 작아서 이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작다. 이렇게 부등식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차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처음에 미지수를 정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서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x를 사용하여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세워요. 그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죠.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그렇죠.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그럼 7 빼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이때 나눠주는 x의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잘 구분을 해서 부등식 방향, 부등호 방향 정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꼭 해줍니다. 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뜻에 유의하면서 알맞은 부등호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상, 그 다음 이하, 그 다음 초과, 미만 이렇게 알맞은 부등호를 이용합니다. 물건의 개수, 사람 수, 횟수 등은 구한 해 중에서 자연수만을 답으로 택합니다. 만약에 x가 3.7 초과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러면 사람 수면 몇 명부터 해당이 되겠어요? 그렇죠. 4명부터 해당이 됩니다. 4명, 5명, 6명 이렇게 자연수만을 답으로 택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격, 넓이, 거리 등은 구한 해 중에서 음수를 답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분동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분동의 무게, 이 분동의 무게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면 무게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는지 마지막에 답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 개에 500원 하는 빵과 한 개에 700원 하는 음료수를 합하여 8개를 사려고 합니다. 다음은 그 값이 4,8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음료수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하는 과정이에요. 음료수가 최대 몇 개까지 사는지가 궁금하니까 얘를 X개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료수를 X개 산다고 해요. 빵과 음료수를 합해서 8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8-X개 이렇게 되겠죠. 500원 하는 빵과 700원 하는 음료수를 합하여 4,800원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1차 부등식을 세우면 빵의 값과 음료수의 값이 4,800원을 넘으면 안 돼요. 4,8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빵의 값 계산해 볼까요? 500원짜리 빵 몇 개 살 거예요? 그렇죠. 8-X개 살 거죠. 그 다음에 700원짜리 음료수 X개 살 거예요. 이렇게 샀을 때 4,80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차 부등식 풀어볼까요? 괄호 풀어야 되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 풀어주면 4,000-500X 더하기 700X가 4,8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에는 X항, 우변은 상수항. 그러면 여기 4,000 이항에서 마이너스 4,000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좌변은 200x, 우변은 800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0x가 80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x의 범위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줄까요? 그렇죠. 200으로 나눠줍니다. 자, 200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자, 음료수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어요? 4개까지 살 수 있죠? 그래서 구입한 빵이 4개, 음료수가 4개일 때 500 곱하기 4 더하기 700 곱하기 4 해볼까요? 500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2,000원이죠.
700 곱하기 4 하면 2,800원입니다. 자, 그래서 2,000원 더하기 2,800원, 4,800원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한해는 문제의 뜻에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진이는 두 번의 수학시험에서 86점, 89점을 받았다. 다음은 세 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려면 세 번째 수학시험에서 적어도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식 또는 부등호 또는 수를 써넣으시오. 자, 미지수를 먼저 정해야겠죠. 세 번째 수학 시험에서 적어도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 번째 수학 시험의 점수를 X점이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세 번에 걸친 수학 시험의 총점은 첫 번째 86점, 두 번째 89점, 세 번째 X점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에 걸친 수학 시험에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차 부등식을 세우면 수학 시험의 평균 점수는 90점 이상, 즉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해요? 이때까지 세 번 수학 점수 모두 더한 다음에 3회에 걸쳐서 시험을 봤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9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모 있으니까 양변에 뭐를 곱해 볼까요? 저 양변에 3을 곱해 봅시다. 그럼 86 더하기 89 더하기 x가 90 곱하기 3 이렇게 양변에 3을 곱해 봐요. 자, 그러면 27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여기 계산하니까 175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에 x항만 두고 여기 있는 상수항을 이항해요. 그럼 270 마이너스 17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9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에서는 적어도 9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세 번째 수학 시험의 점수가 95점이라고 하면 자, 아까 두 개 더한 게 얼마였냐면 175였잖아요. 175 더하기 95 하면 얼마가 되냐면 2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0을 3으로 나누면 90이 되죠. 그래서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구한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